안녕하세요, 군사독보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자 러시아 해군 최강의 함정인 모스크바 함이 침몰하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흑해 전략연구소의 안드레이 클리멘코 프로젝트 책임자가 현지 시각 4월 15일 모스크바 함에는 두 발의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인데요.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흑해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인 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등은 이 위험한 의혹에 대해 조사해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핵탄두의 경우 일반적인 유폭으로 작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사실 모스크바함 이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핵전쟁의 위협은 있었습니다. 스웨덴 뉴스 채널 TV4가 현지 시각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3월 초 스웨덴 영공을 침범했던 러시아 전투기 2대가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한 바 있었는데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은 스웨덴을 위협하기 위한 러시아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3월 2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공군기지에서는 러시아의 수-27 2대와 수-24 2대가 출격했는데요. 이 전투기들 중 수-24 2대에는 핵무기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해 TV4 등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스웨덴의 군사전략 전문가 스테판 링은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스웨덴에 보낸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러시아의 갈등은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가해지는 핵 위협 또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게 먼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경우 러시아는 얼마나 위협적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까지 만들어져 폭발했던 모든 핵폭탄, 인류가 만들어낸 무기 중 역사상 최강의 무기로 불리는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 차르 봄바의 폭발 장면입니다. 50메가톤 위력의 이 핵폭탄은 1961년 소련에서 실험했던 수소폭탄으로 경악할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차 대전 시기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펜맨은 21킬로톤의 위력이었고 히로시마를 강타했던 원자폭탄 리틀보의 위력은 15킬로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만든 차르 봄바가 가진 위력은 펜맨의 23,809배 위력이었으며 폭발 후 버섯구름이 높이 64km까지 치솟았습니다.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였으며 900km 떨어진 핀란드의 건물 유리창 일부가 깨질 정도였죠. 충격파는 700km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될 정도였고 폭발에 의한 지진파는 지구를 3바퀴나 돌았을 정도로 엄청났는데요. 리틀보이가 소도시 하나를 잿더미로 만드는 수준이라면 차르 봄바는 광역권의 범위 자체를 말 그대로 삭제해버릴 수 있는 미친 위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조금만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경우 차르 봄바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그리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차르 봄바의 기록은 깨질 것이며 현재도 군비통제협회의 지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핵 재고량은 6,257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실제 전략적으로 배치 운용 중인 핵무기가 1,458개에 이르며 이는 미국이 운용 중인 핵무기의 숫자인 1,389기보다도 69기가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만큼 절대로 나토와 미국 대 러시아의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을 듯합니다. 러시아는 최근 전략폭격기를 활성화시켰는데 이는 3대 핵전력 투사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3대 핵전력은 ICBM, SLBM 전략폭격기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2월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핵무기는 총 1,550기, 이를 투사할 3대 핵전력 수단은 700기, 발사대는 800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러시아는 지구상 최강연합 나토에 대응하기는 어려워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상태지만 그들이 가진 핵무기는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현지 시각 4월 14일 미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가 지금까지 군사적으로 직면한 좌절 그리고 잠재적인 절망을 감안할 때 우리 중 누구도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또는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잠재적인 의지로 인한 위협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에 위기감을 더했는데요.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서 도청된 의미심장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음에서 그들은 러시아의 군대가 승리의 날이라 부르는 5월 9일 다음 날인 5월 10일까지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 도시를 평탄화해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약 2,000기 이상의 전술 핵무기 및 저위력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아직까지 위협이 될 만한 실전 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상발사 ICBM을 310기,
전략 원잠에서 발사하는 SLBM을 160기, 핵폭탄과 핵순항 미사를 탑재한 60대에서 70대의 전략 중형 폭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진 310기의 ICBM만 해도 최대 1189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들 미사일의 50% 이상이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인 MIRV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서 이들은 미사일 방어 체계로 모두 요격해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러시아 핵무기 현대화가 끝나면 ICBM의 경우 사르마트 RS-28, 토폴 MSS-27 모드 1, 야르스 SS-27 모드 2 위주로 운용될 전망인데요. 이 중 사르마트 ICBM의 경우 10개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초중량급 ICBM이라 특히 위험합니다. 게다가 사르마트는 2019년부터 러시아가 운용을 시작한 극초음속 활공체 아방가르드 탄두를 탑재할 전망이라 더욱 위험한데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강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미국도 아직 이 같은 극초음속 활공체를 요격할 완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해군에서 멀쩡히 운용 중인 델타급, 타이푼급, 보레이급 전략원잠 30여 척도 문제입니다. 이들 잠수함 함대는 624기 SLBM 탄두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공군 전략폭격기 부대 주력은 투폴레프 160 블랙잭과 투폴레프 95MS, 베어 H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60대에서 70대의 전략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투폴레프 95MS 전략폭격기는 최대 16기의 AS-15 핵탑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투폴프 160 또한 최대 12개의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어 막대한 위협이 될 텐데요. 게다가 최근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전쟁 상황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또다시 핵무기 위협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14일 로이터 통신 등의 외신에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발트에 핵을 배치하는 등 러시아의 방어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했습니다.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러시아 전 대통령이었던 그는 현재 푸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그는 발트해에서 더는 핵 없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 균형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제는 북유럽에 대한 위협마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북쪽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데다 모스크바까지 930km가량 떨어져 있는 가까운 국가이고 스웨덴은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코앞에 마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들이 나토에 가입하게 될 경우 러시아는 자신의 코앞에 적군의 군사적 위협을 맞닥뜨리게 되기에 자국이 가진 핵무기를 사용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오는 6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에서 회원국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따라 이제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었던 이 전쟁은 또 한 번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미국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있다며 비판받고 있지만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생각하면 여전히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태인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애초에 러시아는 이 같은 대규모 재앙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면 새삼 안타까워집니다.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할 수는 없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부디 어느 쪽에서도 핵무기 사용은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